여러분은 나사가 목성에 있는 위성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 위성이란 유로파도 가니메데도 아닌 바로 칼리스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위성 칼리스토를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태양계에서 세 번째로 큰 이 위성은 여러분의 기대에 꼭 부합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대체 칼리스토에는 무엇이 존재하는 걸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메디치의 별의 역사 1610년 1월 11일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으로 하늘을 봤는데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놀랐습니다. 천공의 거인, 목성이 하늘에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밤, 갈릴레오는 목성에 네 번째 천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갈릴레오는 그 천체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천체를 스폰서이자 패트런이었던 코시모 2세 대메디치 공작의 이름을 따서 메디치의 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4개의 위성은 현재 갈릴레이 위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4대 위성 중에서 목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는 위성이 바로 칼리스토인데요. 갈릴레오는 이 희귀한 천체들의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65번이나 관찰을 반복하여 그는 메디치의 별이 목성 주변을 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지는 않다는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었으며 아주 획기적인 관측이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시몬 마리우스라는 다른 천문학자도 목성을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우스도 위성을 발견하여 각각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리우스는 갈릴레오보다도 먼저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오랫동안 자신의 우위성을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우스가 제안한 명칭은 19세기 말까지 천문학 문헌에서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명칭이 사용되었던 걸까요? 맞습니다. 갈릴레이가 도입한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칼리스토는 갈릴레이 위성 중에서 네 번째로 목성과 가깝기 때문에 목성4라고 불렸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목성에서 새로운 위성이 발견될 때마다 과학자들은 번호를 이용한 명명체계의 불편함을 느껴 이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거기에서 시몬 마리우스의 명명법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 쓰이는 명칭 칼리스토의 유래입니다. 이 명칭은 1975년에 국제천문연맹에 의해 정식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초기 관측 칼리스토는 태양계에서 가니메데, 타이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위성인데요. 그 직경은 4,821km로 수성의 99%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크기 때문에 칼리스토는 과학자들의 눈길을 끄는 존재가 되었고 아주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오랫동안 칼리스토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주 탐사가 시작되기 100년 전까지 천문학자들은 칼리스토를 표면에 별다른 특징이 없는 아주 평범한 천체로 생각했었습니다. 당시의 망원경으로 보면 근처에 있는 이오나 가니메데에는 기복 흔적이 보이는 반면 칼리스토와 유로파에는 뚜렷한 특징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칼리스토를 더 가까이 관찰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탐사기는 파이어니어 10호인데요. 이 탐사기는 1972년 3월 3일 나사에서 목성으로 보내졌으며 12월에는 목성 근처를 통과하여 칼리스토를 포함한 새 위성의 사진을 처음으로 촬영했습니다. 아쉽게도 기기 성능이 좋지 않아 사진이 아주 흐릿하게 찍혀 많은 정보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사진 속 칼리스토는
카메라에 담긴 위성 중에서 가장 먼 위치에 있었습니다. 파이어니어 10호가 칼리스토에서 139만 2,000km나 떨어진 곳을 통과했기 때문이죠. 너무 멀어서 놀라운 발견이냐 아니냐를 논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파이어니어 11호가 목성 주변에 들렀습니다. 이 탐사기는 칼리스토에서 78만 6,000km 떨어진 곳을 지나가 그 질량을 밝힐 수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칼리스토에 대한 지식의 폭을 그리 넓히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대의 파이어니어가 방문하고 난 뒤 이 위성에서 주목받게 된 점이 있었는데요. 칼리스토는 목성의 방사선대 바깥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곳의 방사선 수준은 다른 갈릴레이 위성과는 달리 인간에게 거의 무해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칼리스토는 목성으로 갈 유인 탐사기의 거점으로서 진지하게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칼리스토를 촬영한 것은 1979년에 근처를 지나간 2대의 보이저입니다. 새로운 사진으로 인해 무표정하다는 이 위성의 이미지가 벗겨져 인류가 거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잠재성의 근거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칼리스토는 충돌 크레이터로 덮여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마침 태양계 최대 크레이터를 보이저 1호가 촬영했습니다. 이 크레이터는 전사한 스칸디나비아의 전사가 찾아온다는 전설을 가진 궁전의 이름을 따서 바랄라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직경 360km에 걸쳐 중앙 부분이 밝으며 그 주위로 동심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고리 구조는 전체 직경이 3,800km나 되는데요. 이러한 지질학적 이상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어떤 거대한 천체가 칼리스토에 충돌하면서 바랄라 크레이터가 형성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충돌로 인한 충격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천체가 리소스피어를 관통하여 더 깊고 부드러운 곳에 충돌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얼음 또는 액체 상태인 지하 바다였을지도 모릅니다. 부드러운 물질이 충격을 완화시켜 상쇄함으로써 중앙 크레이터 주변에 동심원 형태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호수에 던져진 돌이 수면에 원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저가 수행한 미션을 통해 칼리스토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보이저는 위성 표면의 반 이상을 촬영하여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보이저 이후에 칼리스토를 조사한 탐사기 갈릴레오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8번이나 이 위성 주위를 통과했는데요. 가장 가까이 접근했던 것은 마지막 플라이바이 때였는데 이때 탐사기는 지표에서 겨우 138km 거리를 통과했답니다. 2000년에는 카시니가 이 지역에 들렀으며 칼리스토의 적외선 화상을 촬영했습니다. 게다가 그 7년 후에는 뉴 호라이즌즈의 카메라에도 찍혔답니다. 무엇을 알아냈는가? 과학자들은 파이어니어가 찍은 흐릿한 사진을 작은 시작으로 하여 칼리스토의 신비로운 세계를 규명해 왔는데요. 그들은 칼리스토가 혜성이나 소행성의 충돌로 인해 형성된 수많은 크레이터에 덮여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보이저가 찍은 사진에서는 바랄라 외에도 직경 840km의 아드린다, 직경 1400km의 더 큰 크레이터인 아스가르드 등 비슷한 고리형 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에는 아스가르드 안쪽에 직경 600km인 우트가르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혔던 것은 고리형 구조만이 아니었는데요. 칼리스토에는 직경 200m에 이르는 크레이터가 수십 개나 있답니다. 그 중에는 사슬형 크레이터도 있습니다. 마트료시카 같은 이 크레이터는 흥미롭고 자세히 조사해야 할 구조를 더 많이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고물 사슬형 크레이터는 거대한 천체가 충돌하여 생긴 흔적이 342km에 걸쳐 이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천체는 칼리스토를 스치듯이 충돌하여 몇 개의 조각으로 나뉘면서 이렇게 기묘한 각인을 남긴 것 같습니다. 칼리스토에는 백반도 있는데요.
이는 위성의 어둑한 표면에서 볼 수 있으며 비교적 작고 밝은 반점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직경 390km인 콜 백반입니다. 소행성이 충돌하여 얼음 외곽이 느슨해지면서 형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얼음 외곽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칼리스토의 평균 밀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내부 깊이가 100km 이상인 곳에 염수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여기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호염균이라는 염수에 적응한 미생물이 여기에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연구자들은 칼리스토에서 생물이 발견될 확률은 유로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데요. 위성 내부에 열 유속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칼리스토로 조사단을 보낼 수 있으면 당연히 언젠가는 거기에 생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목성에서 가장 멀리 있는 갈릴레이 위성은 방사선이 낮고 물이 존재하며 지질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하니 식민지로 만들기에 적합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 위성에는 화산이나 리소스피어 플레이트가 없기 때문에 미래 이주민들은 여기서 확고한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겁니다. 2003년 나사는 거점으로 쓰기 위한 후보 장소로서 칼리스토를 진지하게 조사했습니다. 또한 2040년대에는 태양계를 더 자세히 조사할 수 있도록 여기에 로켓 연료 생산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바로 실현될지는 의문스럽지만 그 계획이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칼리스토의 식민지화가 실현될 거라고 믿으시나요? 댓글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고 SNS에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김없이 또 헤어질 시간이 왔네요. 곧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